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추출 공부법과 16대 4대1 공부법을 바로 실천해보세요. 짧게 공부하고도 미친 효율을 내 원하는 곳에 바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 세상엔 공부 말고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이 바쁜 현대사회에 짧게 공부하고도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은 공부 시간과 성적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 꼭 전교 1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짧게 공부하고도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요? 바로 핵심을 짚는 공부를 한다는 점인데요. 핵심을 짚는 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공부 방법론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추출 공부법, 하나는 16대 4대1 공부법이에요. 추출 공부법은 문제집 풀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16대 4대1 공부법은 교과서를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추출 공부법부터 살펴볼게요. 추출 공부법의 기본 원리는 간단한데요. 틀린 문제를 계속 추출해서 풀어주는 공부법입니다. 틀린 문제를 계속 추출해서 푸는 게 효과적인 건 연수남의 공부 초고수 뇌탑재하기 프로젝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학고와 서울대 공대 졸업 후 변리사가 된 친구가 강조한 대표적인 공부법이 바로 이러한 방식의 공부법이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중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또는 그 이후에도 문제를 풀다 보면 누구에게나 문제를 풀 때 두드러진 패턴이 있는데요. 시차를 두고 같은 문제를 풀어도 맞힌 문제는 계속 맞히고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린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사고 회로는 쉽게 변하지 않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건데요. 이는 곧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 가장 어려운 문제집 한 권, 남들 다 보는 문제집을 한 권 사줍니다. 어려운 문제집은 2번, 남들 다 보는 문제집은 5번 푸는 걸 기본 컨셉으로 가져가 주는 건데요. 문제집을 풀 때 직접 답은 쓰지 말아주세요. 항상 옆에 A4 용지를 두고 거기에 문제풀이와 답을 적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집에 틀렸다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학습은 채점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맞고 틀린 걸 깨닫고 이를 보충해야 실력이 늘게 되는 거죠. 문제집을 2번째 볼 때는 틀렸다고 표시해둔 문제만 풀어주고요. 가끔 시간이 좀 남을 때 괜히 불안해서 맞힌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높은 확률로 다시 맞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고민하고 접근해서 또 맞히는 식이죠. 문제집을 처음 풀 때 한 단원에서 10개를 틀렸다면 두 번째 풀 때는 10개 중 4개는 맞힐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6개 정도 맞히는 식으로 실력이 점차 느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정 횟수 이상 풀다 보면 몇 번 틀렸던 문제도 어느 순간 계속 맞히는 순간이 올 텐데요. 그때는 몇 번 이상 틀린 것만 풀어주겠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집을 2번, 남들 다 보는 문제집을 5번 푼다고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시간은 적게 들고 학습 효과는 큽니다. 이보다 효율적인 공부법도 잘 없을 거예요. 일단 오답을 활용해 모자란 부분부터 파악하고 공부해야 능률이 확 오르는 법이죠. 만약 암기가 필요하지 않은 로스쿨 입학시험, 수능 국어 시험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논리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에 암기 없이 바로 들어가기에도 효과적인 것이죠. 오답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오답을 놓고 왜 틀렸는지 고민하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주세요. 이를 통해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로 잡아야 다음 시험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맞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16대 4대1 공부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회독 공부법에서 책을 여러 번 읽어나가며 샤프로 밑줄과 동그라미를 치며 마지막으로 형광펜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각 회독 시마다 필요한 것을 추출하는 거죠. 분명 남은 시간이 많은 장기 시험에서 과목을 완벽히 마스터하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5회독 이상 할 시간이 없고 빠르게 외울 것만 선별해주고 싶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를 읽을 때 밑줄에 무게를 더하는 건데요. 바로 애초에 밑줄을 그을 때 다음에 꼭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 뒤 신중하게 긋는 겁니다. 밑줄 긋지 않은 내용은 다시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회독 공부법에서는 속도를 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측면, 그리고 첫 회독 시에 부담 없이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밑줄과 동그라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16대 4대1 공부법에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밑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는 전략인 겁니다. 그럼 왜 이름이 16대 4대1이냐? 바로 책의 전체 내용 중 4분의 1에만 밑줄을 긋고 그 중에서도 다시 4분의 1에만 동그라미를 친 다음 그 동그라미만 외워주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게 되면 수백 페이지가 넘는 책도 30분 만에 리뷰가 가능해져 시험 전날 준비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는 필요한 핵심만 취하는 16분의 1 싸움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투머치 인포메이션, 즉 TMI인 거고요. 물론 이 공부법이 통하지 않는 시험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처럼 빠짐없이 암기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물론 이때도 16대 4대1 공부법을 먼저 시작해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선별해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외우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빠르고 완벽하게 교과서를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강력한 핵심 정보가 자리 잡아 빙액이 되어주고 추가 정보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서대로 읽어나가며 하나씩 외울 때와는 전혀 다른 효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와 문제집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업을 제대로 듣는 건데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인강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수업 듣기 심화편을 이번 주말에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 하나는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추출 공부법과 16대 4대1 공부법을 바로 실천해보세요. 짧게 공부하고도 미친 효율을 내 원하는 곳에 바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고려대에서 문과인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이과 행정고시인 기술고시를 100일 만에 합격한 김웅준님의 산만한 사람을 위한 공부법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공부법과 성공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당당.